지난 시간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몇 문제 풀어볼 텐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수 로그에서는 앞에 그래프 함수 부분 빼고 함수 부분 이전의 문제들은 내신에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수 함수, 지수로그 함수 이 부분에서는 상위권을 결정짓는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하나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하고 수열에서 각각 하나씩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상위권을 진출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꼭 이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성질에서는 어떤 문제냐면 변수가 지수나 아니면 밑에 있는 상태. 로그에서는 진수나 미치겠죠. 여기서 변수가 있으면 교점을 구해서 일단 좌표인데 거의 교점일 겁니다. 이 교점을 구하고 두 번째, 그 교점 좌표 간의 관계식을 구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 두 번째 단원인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 이동에 관한 문제예요. 지수든 로그든.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공통수학에 하랑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돼 있는 문제. 또 하나는 공통수학 하에서 나오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관련 문제로 같이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미적분이 거의 함수로 연결된 건데 미적분 2가 선택 과목에서 없어지고 확률 통계가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이 역함수, 합성함수가 나올 부분이 초월함수 쪽에서는 이 1단원 지수로그 함수하고 2단원 삼각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도 나중에 다른 문제랑 수 그러니까 미적분이랑도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주로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아, 이 그래프가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확정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확정된 된 상태에서 좌표를 구하는 문제고 이 2번 이동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이동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고 약간 움직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움직이는 조건을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구하는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에서는 확정돼서 교점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움직이는 형태, 그 다음에 합성하고 역수함수 요 세 개에 집중해서 잘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큰 분류를 잡고 연습을 하셔야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쇼츠로 짧게 요약 정리해서 각 단원별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가볍게 3점짜리 기본 유형 하나 풀어보고 4점짜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Y는 요 그래프가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러면 그래프 개형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프 개형. 그러면 요 앞에 지수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면 원래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x축으로 대칭, y축으로도 대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축으로 대칭을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게 y축으로 다시 대칭을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이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안 지나려면 0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0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K 값이니까 K 값이 절대값이죠. 이거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일 때는 요 그래프 중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일 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K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F0을 집어넣으면 F0은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0이 되죠. 플러스 K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K는 2의 4제곱에서 답은 16이 나오겠습니다. 자, 4점짜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3보다 작을 때하고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함수를 보면 y는 2x, 그다음에 여기에는 변수가 지수에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하나가 변수고 하나가 변수가 없는 확정된 그래프가 있으면 확정된 그래프를 무조건 먼저 그려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머지 조건을 보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이 부분을 먼저 그려보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는 y는 2x인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우상향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자, 여기서 이 그래프가 3으로 나뉘니까 x가 3일 때와 3이 아닐 때로 3일 때를 먼저 값을 구해보면 3일 때 3일 때 8을 지나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지나는데 3보다 작을 때니까 이 좌측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좌측. 자, 그리고 문제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y좌표가 정수다.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점의 개수. 점의 개수가 23개일 때 정수의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3으로 나눴으니까 3일 때를 보면은 x가 3일 때는 이 역시 y가 8을 지나는 여기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대충 그려보면 이 우하향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점근선이 알지 못하죠. 점근선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아, 하향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자, 그랬을 때 y좌표가 점의 개수가 23이다. 그럼 y좌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좌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8도 지나고. 자, 그랬을 때 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이 점의 개수는 뭐냐면
y 값이 요때 두 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y 좌표가 하나에 두 개씩 생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점의 개수란 얘기는 y 좌표가 23개라는 거와 y좌표가 점이 23개라는 거, 이 얘기는 완전 틀린 얘기죠. y좌표가 23개라는 거는 요 y값이 이 선들이 23개가 있으란 얘기고, y좌표가 점이 23개라 그러면 요 하나일 때, y좌표가 하나일 때 점의 개수가 두 개죠. 그래서 이거를 요 점일 때 두 개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8이기 때문에 8에서는 한 개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일 때는 두 개를 갖고. 그래서 이 값이 정근선이 왼쪽 그래프가 0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1부터 두 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 7까지는 각각 점이 두 개가 있게 되고요. 8일 때는 하나 있고, 이땐 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0일 때, x가 0일 때는, y가 0일 때, 정수니까 0, 0도 들어가죠. x가 0일 때는 한 개를 무조건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이게 7 곱하기 2에서 14. 그래서 1에서 7까지는 14개를 갖고요. 8일 때 한 개를 갖고 0일 때는 한 개를 확정지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합쳤을 때 개수가 16개가 되겠죠. 16개. 16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개니까 16개를 빼면 23에서 16개를 빼면 어, 7개가 부족하죠. 7개가. 그래서 이 7개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일 때까지 y가 마이너스 7일 때까지 만나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얘가 7개가 돼서 총 23개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개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7개. 그러면 8개는 y가 마이너스 8일 때는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8이 이 부분이 점근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른쪽 그래프에서 만나질 않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점근선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8보다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8. 그러면 A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16이고요. 아마 플러스 하면 결국 4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4, 4로 하겠습니다. 밑을. 자, 4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a는 16이 되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4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게 4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은 간단한데 여기서 함정은 요 점의 개수라는 말 뜻하고 이 그래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점근선을 확정 짓는다는 거, 이 조건에 의해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비슷한 형태인데, 그래프가 15번 보면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하고 클 때로 나눠져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그래프 먼저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그래프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확정이 안 됐고 요때 요때 확정이 돼 있죠. 확정. 그래프가 확정돼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더 읽어보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 fx가 y값이죠. y값, y값인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y값의 원소가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된다. 그러니까 y값의 개수가 두 개만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개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가 이건 x의 범위죠. x값의 범위가 x값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갖는 x의 범위가 y값이 두 개가 되는 개수가 두 개가 되는 x의 범위가 요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문제는 확정된 그래프를 그려보고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된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아까 지수나 로그는 특이점을 먼저 구하고 점근선을 구하면 그래프 형태가 확정되겠습니다. 특이점은 지수가 0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그러면 y는 7을 지나는 특수점이 생기면 특이점. 그다음에 점근선은 y는 8이 되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있을 때 3하고 3하고 8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3, 8을 지나고 3, 7을 지나네요. 3, 7을 지나고 7을 지나고 8이 점근선이죠. 그래서 3, 7을 지나고 8이 점근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긴 그래프가 되겠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3일 때 8을 지나죠. 3일 때. 자, 3일 때 지나고 그다음에 x 범위가 4니까 4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4를 그렸을 때 4를 집어넣으면 x는 4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니까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이 5가 나오겠습니다. 5가 나오고 점근선은 8이 되겠죠. 점근선은 이렇게 8이 되겠습니다. 음, 요점이 8이죠. 요점이 8이라고 보겠습니다. 8, y는 8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y값이 7을 지나고 요 3은 포함이 되니까 4는 4보다 작을 때 안 들어가죠. 요 부분이 있을 때 y값이 두 개다. 그러니까
요 4보다 작을 때는 쭉 있다가 이 부분이 있다가 6을 지나는 점이 있겠죠. 6을 요 6을 지나는 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y는 6이고 요거는 y는 8이라고 봤을 때 요 점, 그러니까 y가 6이 되는 점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그래서 k 값이 4보다 작고 또 알파보다 클 때 파란색 부분에서는 해당하는 y 값이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6을 포함해서 7까지 6, 7 두 개가 되겠죠. 6과 7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y 값의 개수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알파보다 k 값이 작아졌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6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이 부분. 6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y값이 두 개라는 거에서 오른쪽 그래프가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y값이 두 개가 되는 거에서는 왼쪽 그래프에서 이걸 커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8일 때 x가 마이너스 8일 때 왼쪽 그래프에서 6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을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가 6은 지나야 된다. 이 부분은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데 5를 지날 경우는, 5를 지날 경우는, 이렇게 5를 지날 경우는 5, 6, 7.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일 때 오른쪽 그래프가 6, 7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만약에 왼쪽 그래프에서 5를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5를 지나게 되면 이런 그래프 5를 지나게 되면 5, 6, 7에서 y 값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2개, 그다음 5까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왼,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5를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보다는 약간 크게 돼서 6은 뭐 통과해야 되죠. 5를 일단 통과하지 않고 6은 왜 통과해야 되냐면 6은 이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에서 6을 커버를 못 해요. 7만 하나 생기는 거죠. 빨간색 부분일 때 이 7만 생깁니다. 7만. 이 7만 생기기 때문에 이 왼쪽 그래프에서 녹색인 이 부분에서 6을 커버해 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6이 지나야 되는 거죠. x가 8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6을 지나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까만색을 봤을 때 k 값이 만약에 x가 만약에 이 까만색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까만색이 있을 때 보면 이때는 y 값이 7도 안, 오른쪽 그래프에서 7도 안 되고 6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정수가 없게 됩니다. 까만색일 때, x가 까만 포인트일 때는 y 값에 해당하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왼쪽에서 이거를 커버하게 되면 6은 당연히 지났으니까 6은 포함되고 7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x가 k가 3보다 작을 때죠. 즉 k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k 값이 3보다 작을 때 요 까만 포인트일 때도 6, 7 왼쪽 그래프가 두 개의 y 값을 갖게 돼요. 정수를. 그러면 이 조건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K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육치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 그래프에서는 7 이하는 6은 무조건 들어가도 되는데 7이 됐을 경우는 7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K보다 작을 때, 즉 예를 들어서 까만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럴 때가 만약에 2라고 해보겠습니다. 2. 얘가 2라고 했을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두 개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요 때만 두 개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근데 X가 2일 때도 왼쪽에서 커버를 하게 되면 6, 7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왼쪽에서는 6은 가져야 되는데, 빨간색 부분 때문에 6은 가져야 되는데 7은 가져야 되지 않는 게 뭐냐면, 까만색 부분에서도 7까지 가지면 6, 7을 둘 다 갖게 돼서 이 부분은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색 부분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 7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8보다 작을 때는. 얘는 y 값이 7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짓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f-8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6은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거나 같아야 되고, 이 파란, 녹색 부분, 칠한 부분처럼 이 6과 6은 가져야 되는 거죠. 6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7은 갖질 말아야 되는 거죠. 6은 같되 7은 갖질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아랫부분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식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유형을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왔으면 값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이 5를 갖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 5다. 그러면 이 y 요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 B가 이 부분이 B다. 그래서 B는 바로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얘가 2번을 보면 F8, F-8이 F-8은 X 대신에 8을 넣으면 2에 아,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B는 5가 나왔죠. 얘가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5를 넘어가면 2가 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8제곱 곱하기 아,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근데 A가 자연수니까 A가 8일 때는 만족을 하죠. 얘가 1이 나오니까 Y는 1이 나와서 1과 2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만약에 9라면 Y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지만 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이 결정되는 거죠. A가 8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B가 5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A 플러스 B는 5 더하기 8에서 1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최대 최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